잠깐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수개월간 준비했던 발표가 있는데 막상 무대에 올라가니 머릿속이 하얘지는 경험 말이죠. 아니면 중요한 면접에서 평소라면 쉽게 답할 수 있던 질문에 갑자기 말문이 막히는 상황을 겪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현상은 사실 우리 모두에게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면 위로가 되시겠어요? 심지어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에게도 예외 없이 발생하는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인지 오늘은 이 답답함을 파헤치는 비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올림픽 결승전을 앞둔 체조 선수를 떠올려 보세요. 그녀는 지난 몇 년간 같은 동작을 수천 번도 더 반복했고 훈련장에서는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기술이었죠. 그런데 수만 명의 관중들과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된 그 순간 작은 실수 하나가 메달의 색깔을 바꿔버리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전문가들이 수행 불안이라고 부르는 현상이며 단순히 개인의 의지력이나 정신력 부족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심리적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결과입니다. 2019년 체조 세계선수권에서 일어난 일을 기억하시나요? 미국의 시몬 바일스는 그동안 완벽하게 해내던 기술을 갑자기 실패하면서 경기를 포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선택을 두고 논란을 벌였지만 이는 사실 뇌과학적으로 충분히 설명 가능한 현상이었던 것이죠. 흥미롭게도 이런 현상은 운동선수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며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관찰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인간의 특성입니다. 오케스트라에서 20년 경력을 쌓은 바이올리니스트도 중요한 공연에서 갑자기 손이 떨릴 수 있고 평소 완벽하게 연주하던 곡에서 실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베테랑 외과 의사도 복잡한 수술 중에 순간적으로 주저할 수 있으며 수많은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던 경험이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평소에 말을 잘하는 사람도 결혼식 축사에서 갑자기 버벅거리거나 준비했던 내용을 순간적으로 까먹는 당황스러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평소보다 훨씬 높은 기대치와 관심이 집중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의 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오랫동안 연구해왔습니다. 최신 뇌과학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크게 두 가지 주요한 메커니즘이 작동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설명은 주의 분산 이론으로, 이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극도의 긴장 상태에 놓이면 뇌의 작업 공간이 혼란스러워진다고 합니다. 마치 컴퓨터에서 너무 많은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하면 속도가 느려지고 심지어 프리즌 현상이 일어나는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안과 걱정이라는 잡음이 정작 중요한 과제에 집중해야 할 뇌의 자원을 빼앗아 가면서 평소라면 쉽게 처리할 수 있던 일들이 갑자기 어려워지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우리 뇌의 전전두피질이라는 부위가 스트레스 호르몬의 영향으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평소 암산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죠. 집에서 혼자 계산할 때는 복잡한 수식도 척척 풀어내며 실수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시험장에서 시간에 쫓기면서 실수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면 평소보다 훨씬 간단한 문제도 어렵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뇌과학자들이 진행한 여러 실험에서도 이런 결과가 일관되게 확인됐으며 MRI 촬영을 통해 뇌의 활동 패턴 변화까지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2005년 시카고 대학교에서 진행된 한 연구는 정말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줬으며 이 연구는 현재까지도 수행 불안 연구의 고전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대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수학 문제를 풀게 했는데 한 그룹은 조용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문제를 풀도록 했습니다. 다른 그룹은 성적이 나쁘면 벌금을 낸다는 압박을 주면서 동시에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를 풀게 했죠. 단순한 계산 문제에서는 두 그룹의 차이가 거의 없었지만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복잡한 문제에서는 압박감을 받은 그룹의 성적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특히 평소 수학을 잘하던 학생들일수록 압박감의 영향을 더 크게 받았다는 점이 매우 흥미로웠는데 이는 기대치가 높을수록 부담감도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두 번째 이론인 자기감시 이론인데 이 이론은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문제를 바라보며 새로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어떤 기술을 완전히 익히면 그 동작은 무의식적으로 자동화되면서
의식적인 노력 없이도 자연스럽게 실행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숙련된 운전자가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기어를 바꾸고 브레이크를 밟는 것처럼 전문가들의 기술은 자동화된 프로그램처럼 작동하죠. 그런데 극도의 긴장 상황에서는 우리가 평소에 자동으로 하던 동작들을 갑자기 의식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한다는 것이 이 이론의 핵심입니다. 이런 상황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갑자기 어떤 발부터 내딛어야 하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오히려 걸음이 어색해지는 경험 말입니다. 평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하던 일을 의식적으로 분석하려고 하면 오히려 그 자연스러운 흐름이 깨져버리면서 실수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마치 자전거를 타면서 갑자기 균형을 어떻게 잡는지 의식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넘어지기 쉬워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프로 골프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런 현상이 명확하게 드러났는데 연구 결과는 많은 골프 코치들의 생각을 바꾸게 만들었습니다. 선수들에게 두 가지 다른 지시를 내렸는데 한 번은 단순히 정확하게 공을 쳐라라고 했고 다른 한 번은 훨씬 구체적인 기술적 지시를 내렸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스윙할 때 팔꿈치의 각도와 손목의 움직임을 정확히 의식하면서 백스윙의 정점에서 클럽 페이스의 방향을 확인하며 쳐라 라고 지시했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세세한 동작에 신경 쓰라고 한 경우에 오히려 성적이 더 나빠졌고 심지어 평소보다 스윙 자체가 부자연스러워졌던 것이죠. 이런 현상은 골프뿐만 아니라 테니스, 야구, 농구 등 거의 모든 스포츠 종목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흥미로운 패턴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똑같은 정도로 긴장에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며 개인차가 상당히 크다는 점이 또 다른 흥미로운 연구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큰 무대에서도 평소 실력을 그대로 발휘하거나 심지어 더 좋은 성과를 보이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작은 변화에도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차이는 단순히 경험의 많고 적음으로만 설명되지 않으며 더 복잡하고 다층적인 요인들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 몇 가지 성격적 특성이 긴장에 대한 민감도를 결정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이런 특성들은 어느 정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희망적인 결론도 나왔습니다.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작은 실수에도 크게 동요하며 이것이 연쇄적인 실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사람들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정작 해야 할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큰 사람들은 실수하면 어떡하지라는 부정적인 상상에 빠져서 실제로 그런 실수를 유발하는 자기 실현적 예언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반대로 과정 자체를 즐기는 성향이 강하고 결과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중요한 순간에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또한 실수를 실패가 아닌 학습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압박감 속에서도 자신의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입니다. 흥미롭게도 문화적 배경도 긴장에 대한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환경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차례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순간에 긴장하지 않고 최고의 실력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과학자들과 스포츠 심리학자들이 수십 년간의 연구를 통해 몇 가지 효과적인 방법들을 찾아냈으며 이런 방법들은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방법은 압박 훈련으로 이는 평소 연습 환경을 실제 상황과 최대한 비슷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소에 편안한 환경에서만 연습하면 실제 긴장 상황에서는 몸이 당황하게 되며 마치 따뜻한 실내에서 말던 사람이 갑자기 추운 곳에 나가면 적응하기 어려운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압박감을 주는 환경을 만들어서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런 훈련을 통해 긴장 상황에 대한 내성을 기를 수 있습니다. 프로다트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흥미로운 실험이 있었는데 이 실험 결과는 압박 훈련의 효과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자주 인용됩니다. 한 그룹은 조용한 연습실에서만 6주간 훈련했고 다른 그룹은 큰 소음과 관중의 야유 소리, 밝은 조명이 있는 환경에서 같은 기간 동안 연습했습니다.
몇 주 후 실제 경기와 비슷한 상황에서 실력을 테스트해본 결과 소음 환경에서 훈련한 그룹이 훨씬 안정적인 성과를 보였으며 점수의 편차도 훨씬 작았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루틴의 힘으로 많은 프로 선수들이 경기 전이나 중요한 동작 전에 정해진 행동들을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테니스 선수가 서브를 넣기 전에 공을 정확히 3번 튕기는 것, 농구 선수가 자유투를 던지기 전에 심호흡을 하고 무릎을 살짝 굽혔다 펴는 것 같은 행동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루틴은 단순한 미신이나 개인적인 습관이 아니며 뇌를 안정된 상태로 만들어주는 과학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루틴이 효과적인 이유는 예측 가능성과 통제감 때문인데, 긴장 상황에서 우리 뇌는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고 느끼면서 더욱 불안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순서대로 행동하면 적어도 그 부분만큼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며 이것이 전체적인 안정감과 자신감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루틴을 통해 뇌가 익숙한 상황이라고 인식하게 되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줄이고 집중력을 높이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핵심은 주의 집중의 방향성인데, 앞서 설명했듯이 자신의 몸의 움직임을 지나치게 의식하면 오히려 실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대신 최종 목표나 결과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며, 골프를 칠 때 스윙 동작의 세세한 부분에 신경 쓰기보다는 공이 떨어질 지점을 상상하는 것이 좋다는 뜻입니다. 이를 외부 집중이라고 부르는데, 자신의 몸보다는 외부의 목표물이나 달성하고자 하는 결과에 주의를 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아노를 연주할 때도 손가락의 움직임보다는 만들어내고 싶은 음악과 감정에 집중하는 것이, 수영을 할 때도 팔과 다리의 동작보다는 물을 가르며 나아가는 느낌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또한 긍정적 재해석도 큰 도움이 되는데, 이는 같은 신체 반응을 다르게 해석함으로써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강력한 기법입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손에 땀이 나는 것을 나는 긴장하고 있다, 실패할지도 모른다고 해석하지 말고 나는 중요한 일을 위해 에너지를 충전하고 있다, 몸이 최고의 퍼포먼스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서는 피험자들에게 긴장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보다 흥미진진하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정에 대한 집중도 매우 중요한 전략 중 하나인데, 결과에만 매달리면 부담감이 커지지만 지금 이 순간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하면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마라톤 선수가 42.195km 전체 거리를 생각하면 부담스럽지만 지금 앞에 보이는 다음 전봇대까지만 뛴다고 생각하면 훨씬 가볍게 뛸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런 모든 기법들을 종합해보면 결국 연습이 완벽을 만든다는 오래된 격언을 조금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압박감 속에서도 목표에 집중하며 루틴을 지키고 과정을 즐기는 연습이 완벽을 만든다고 해야 더 정확할 것입니다. 중요한 순간에 실력을 발휘하는 것은 타고난 재능이나 운의 문제가 아니라 올바른 준비와 과학적인 마음가짐, 그리고 체계적인 훈련의 결과인 것이죠.